역! 허니차입니다.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왔어. 나이 44살에.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시간이 남고 자꾸 밤낮도 바뀌고 되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전에 남는 시간을 좀 활용해서 어차피 그 시간에 진짜 잠만 자니까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, 그리고 시간도 시간인데 점점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고, 그러니까 지출이 늘어난 건 아닌데 수익이 자꾸 줄어드니까,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익이 되게 불규칙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우려스럽고, 아니면 부산에서 뭐 한 달 살기 하다 올까 막 그런 계획도 세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아. 그래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이제 되게 오랫동안 이 아르바이트라는 거를 안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두렵기도 했는데, 어쨌든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아니고 면접만 봤어. 면접만 봤고, 예전에도,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,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,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게을러짐과 나태함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자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. 뭐 아는 사람들만 아는데, 그래서 뭐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. 두려움은 없는데, 단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누가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, 뭐 그런 걱정이나, 그 아르바이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감, 이런 게 좀 걱정이 되고,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싶으면 또 관둘 때 좀 미안하고, 뭔가 소명을 다하지 않은,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좀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했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오전 시간대 해야 하다 보니까 뭐 아침 뭐 새벽같이 가가지고 오후 한 5시, 6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, 이거는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, 그래서 이제 한 3시간이 딱 적당한 것 같고, 5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는데, 5시간짜리도 사실 자신이 없어. 왜냐면 매일 나가야 되니까. 이렇게 5일 동안을 매일 오전에 나가서 5시간을 해야 되니까, 그러면 좀 내가 아르바이트의 경험도 많지 않으니까, 체력도 40대다 보니까 20대 같지 않고, 그래서 일단은 3시간짜리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걸로 서치를 했습니다. 알바천국 어플에 들어가서 그 알바천국 광고 시안도 내가 했었던 적이 있는데, 그 쌈디랑 박재범이 광고했을 때 그 광고 시안 했어요. 근데 그게 패스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. 패스가 됐나? 뭐 하여튼 그거 넘어가고, 그래서 서치를 했는데 웬만한 아르바이트들이 다 나이 제한이 있어. 나이 제한. 그리고 좀 괜찮다 싶은 아르바이트는 여성. 그래서 뭐 없어요. 할 수 있는 데가 식당밖에. 식당 중에서도 나이 제한이 있고 성별 제한이 있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데 다 빼고 찾았어. 리스트가 나왔지. 그래서 전화를 했어. 전화를 하니까 금방 구해지던데? 나는 조금 찾아놓고 오늘 할까 내일 할까 하는데, 보통 내가 새벽에 그 어플을 서치를 했거든? 그러니까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. 그래서 다음날 이제 전화하려고 하면 이제 또 이거 하고 저거 하다가 막 오후 막 지나가 버리고 하니까 금방 저녁 되고 이래가지고 한 몇 번 타이밍을 놓쳤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 다 구했대. 그리고 요즘은 시간당 10,000원 주더라. 씨. 저번에 그 컨텐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, 시간당 10,000원이면은 5시간이면 50,000원이야. 옛날에 나랑 내 친구랑 노가다 아르바이트 했을 때 10시간 노가다하고 5만원에서 5,000원 수수료 떼이고 45,000원 받았었어. 엄청난 거야. 그리고 옛날에 진짜 한 5, 6년 전인가? 그때 내가 좀 정신수양하려고 지하철 배선 배관하는 아르바이트 했거든? 밤 10시에 나가가지고 아침 5시, 6시에 끝나는 거야. 그게 7만원 받았어. 몇 시간이야? 10시부터 7시니까. 근데 지금 시간당 10,000원을 준다고 하니까 진짜 5시간만 해도 50,000원이잖아. 뭐 물가가 오르고 뭐 그랬긴 하지만 모르겠어요. 요즘 뭐 되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MZ 세대들한테는 제가 되게 신뢰되는 발언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큰 오해는 하지 마시고,
제 짧은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10,000원이 큰 금액이다 라고 좀 차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, 어쨌든 다 전화를 했는데 다 구해졌대. 그래서 마지막으로 2군데가 나왔어. 한 군데는 아비꼬라는 카레 전문점이고, 한 군데는 일식집이야. 근데 아비꼬는 그 아비꼬 총 대표가 아직도 백경인가? 송백경이라고 옛날 원타임 멤버였던 그 친구가 그 아비꼬를 창업을 해가지고 전국 체인점, 그 체인점으로 발전시킨 그런 대표예요. 백경이랑 또 몇 명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래서 좀 꺼려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, 그거 큰 문제가 아니었고, 제가 헬스장을 가면 그 앞을 지나가. 그래서 아비꼬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한번 쓱 봤어. 쓱 봤는데 그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더라고. 근데 나한테 문제는 뭐냐면, 이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은 못 알아봐. 누군지 몰라.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왔던 때가 되게 오래전이니까 잘 얼굴을 기억을 못해. 잘 몰라. 근데 이름을 보면 다 기억하더라고. 이름이, 왜냐면 흔한 이름이 아니니까 이름을 듣거나 보면 다 기억하더라고. 얼마 전에 우리은행에 내가 업무차 갔는데도 거기 그 창구 보시는 계장님인가? 직함이 계장님이라고 해야 되나? 그분이 이렇게 딱 내 거 서류 작성하다가 내 이름 석자 딱 보더니 자기가 옛날에 어느 지점 창구에서 뵀었다고 그러는 거야. 난 기억도 안 나는데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요. 그래서 아비꼬를 딱 봤는데 그 일하는 친구들이 다 어린 친구들이더라고.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보면 난 좀 일하기가 불편하고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비꼬 패스. 그리고 일식집이 남았어. 그래서 어제 이제 문자 보내고 오늘 몇 시까지 와라 그래갖고 지금 아침 9시 반에 면접 보러 갔거든. 근데 나는 되게 이런 거에 긴장을 해가지고 9시 반 면접인데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야.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준비하고 여유 있게 준비하고 밥 먹고 20분에 나왔어. 10분도 안 되는 거리야 솔직히. 그 20분에 나왔어.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뭐 긴장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야. 그래갖고 그냥 참고 갈까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는 길에 옆에 큰 건물이 있어서 들어갔어. 들어갔는데 아침에 큰일 보시는 분들이 엄청 나더라고. 거기 1층은 되게 큰 건물인데 1층은 일단 10,000원이야.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. 근데 내가 또 그 건물 지하에서 가끔 스크린 골프 연습을 하거든. 그래서 내가 거기 지하에도 화장실이 있는 걸 알지.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들,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지하로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, 그리고 지하로 딱 내려갔는데 지하에도 꽉 찼어. 거기도 줄을 서 있어. 그럼 그렇지. 그러고 마지막 보루 또 삥 돌아가지고 조금 멀리 가면 그 골프 연습장 앞에 화장실이 있어. 근데 거기는 한 칸짜리인데 그 앞에 딱 갔는데 거기도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있어. 있는데 줄 서는 사람은 없고 나밖에 없어. 화장실에 아무도 없고 그 변기 있는 화장실만 문이 딱 닫혀 있어. 사용 중 빨간색으로 딱 써 있고. 근데 안 되겠다. 그리고 돌아가려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. 그래서 이 사람 금방 나올라나 보다 기다렸어. 기다리는데 물을 내리고 비대를 하더라. 비대가 삐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소리 나면서 한참 비대를 하더라고. 그래서 비대가 끝났어. 이제 옷 입고 나오나? 그러는데 안 나와. 그래서 곧 나오겠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는 동안 한 5분이 지났어. 이미 9시 반은 지났고 나는 면접 시간에 늦었어. 망한 거야. 근데 얘가 곧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리자 그랬는데 또 삑 졸졸졸졸졸졸 비대를 또 하는 거야. 얘가 나올 마음이 없구나.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비대를 몇 번씩을 하는 거야. 뚫리겠네 뚫리겠어 이러고 그러고 도망왔어.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바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. 갔는데 일식집이야. 바로 된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일반 테이블이 한 몇 개 있지? 하나 둘 셋 넷 한 테이블 한 20개 되는 것 같고
그리고 바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그 안에서 이제 회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조리가 나오는 데인데 바쁘더라고. 사장님 한 분에 종업원 3명. 그래서 뭐 경험치 위주로 이게 좀 나눠져 있겠지. 아주머니, 그리고 좀 나이 드신 여자분인데 아주머니까지는 아니고, 그리고 젊은 아르바이트생 남자애, 그렇게 3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돼 있고 사장님이 계시는데, 난 다시 한번 느꼈어요. 이 횟집이잖아. 횟집 이렇게 칼 쓰시는 분들이 이게 포스가 남다르잖아. 한 60대 좀 넘어 보이시고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한데 이렇게 쫙 스포츠 헤어로 이렇게 딱 깎으셨어. 입구에서부터 그 포스가 느껴져. 이 사장님 세다. 그래서 살짝 좀 내가 미축이 됐어요. 포스에 밀렸어.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딱 정중하게 인사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, 어제 아르바이트 지원한 사람입니다. 예, 저기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. 예, 이러고 들어가서 기다렸지. 거기 이렇게 부스같이 돼 있는 자리가 있더라고. 거기 안에서 딱 기다렸지. 기다리면서 이렇게 종업원들 일하는 거 좀 봤는데 이제 막 테이블 세팅하고 뭐 이러느라고 분주하더라고. 그리고 사장님도 착착착착 뭐 하고 계셔가지고 바빠. 그렇게 한 30분을 넘게 앉아있었어. 앉아있는데 이제 좀 기다리면서 뭔가 느낌이 좀 좋은 느낌을 받진 않았어요. 왜냐면 그래도 아르바이트생인데 일을 하러 온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간을 내서 면접을 보러 온 거잖아. 왔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30분 이상을 그렇게 앉혀서 방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사장님이 권위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일단 들어가면서 포스에서부터 그 기운이 일단 느껴졌고, 그리고 사람을 앉혀놓고 30분 이상을 이렇게 딱 기다리게 하니까 이게 모르겠어요. 옛날 마인드라서 그런 건지, 아니면 원래 사장님의 성향이 그런 건지, 아니면 내가 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안 된 건지 혼란스러워. 나는 근데 MZ세대도 아니고 옛날 어렸을 때 권위적인 시대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좀 든 게 내가 잘못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은 딱히 안 들더라고. 딱히 안 들고, 그런 생각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그 아주머니가, 제일 이제 나이 드셔 보이는 아주머니가 뭔가 얘기를 했어.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. 뭐 여기다 놓을까요? 라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아. 뭘 물어본 것 같아. 그러고서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,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야. 그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럼 이걸 이렇게 할까요? 라고 다시 물어봤어.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줄게. 아주머니가 먼저 이거 이렇게 할까요?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, 그 대답에 의해서 또 아주머니가 그럼 이거 요렇게 할까요? 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를 했나 봐. 그랬는데 사장님이 소리를 아줌마 말귀 못 알아듣네 이러면서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. 근데 보통 어떤 공간 안에서 누가 누구한테 소리를 치거나 호통을 치면 흔치 않은 일이면 자기 일을 하다가도 잠깐 멈칫하고 거기에 딱 관심이 쏠리게 돼 있는데, 일하시는 분들, 그 다른 나이 있지만 젊은 여자분이랑 어린 아르바이트생 친구들은 너무 태연하게 자기 일을 해. 그냥 늘 있는 일인가 봐.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해. 나는 막 소리 지르고 호통치니까 이거 무슨 일 있나? 이러고 막 약간 놀랬는데 너무 자주 있는 일인가 보더라고. 근데 소리를 질러. 근데 한번 소리를 질렀잖아?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그 대처 방법을 터득을 했나 봐. 그 내공이 있나 봐. 그러니까 되게 가식적인 웃음소리가,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가식적인 웃음소리인데 하하하하하하 예 이러더라고. 그럼 거기서 그냥 마무리하면 되잖아. 근데 한 번 더 호통을 치시더라고, 사장님. 딱 그 포스와 그 스포츠 헤어의 외모와 어울리는, 이게 사람은 외모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딱 그 얼굴에 느껴지는 그 행동을 하시더라고. 그러고 나서 한 5분을 더 앉아있었어. 앉아있는데 이제 나는 마음이 떠났어. 여기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겠다. 마음이 떠나서 갈궁리를 하고 있는데
아, 또 막 얘기를 하다가 면접 보고, 내일부터 나오세요. 이러고, 네, 알겠습니다. 이러고 나가면 또 약간 거짓말쟁이가 되고. 일단 마음이 떠나는데 면접을 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싶은 거야. 아, 그래서 고민하다가, 어떡하지? 이렇게 수를 생각해내다가 사장님한테, 여기 화장실이 어딘가요?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? 이러고서, 저쪽으로 돌아가면 화장실 있어요. 이래가지고, 예, 알겠습니다. 이래갖고 화장실 가는 척 하고서 나왔어. 그래서 지금 작업실로 왔습니다. 아, 힘드네. 아비꼬를 가야 되나? 아비꼬에는 좀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그리고 아비꼬는 이미 지금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면 또 인창이도 아르바이트 한다며 이러고 뭐 친구들이 찾아올까봐. 절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. 왜냐면 난 일을 해야 되잖아. 내가 사장도 아니고. 힘들어. 그래서 아비꼬도 아닌 것 같고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좀 적당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데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예, 지금까지 44살의 나이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온 저의 이야기였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허인창이었습니다.